최근 경기에서 돈니 반 더 비크의 패스 결정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은 돈니 반 더 비크가 왜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했는가입니다.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선수의 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경기의 특정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부각시켰습니다. 스코어가 0에서 3으로 토트넘이 앞서 있을 때 에버튼은 경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공격 기회를 찾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의 결정은 특히 중요해지며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상황은 돈니 반 더 비크가 중원에서 에버튼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장면입니다. 이 행동은 상대의 골 기회를 막을 뿐만 아니라 빠른 역습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시야와 기술로 그는 인상적인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니 반 더 비크는 80m에 달하는 긴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돈니 반 더 비크의 정확성과 깊은 위치에서 공을 조종하여 에버튼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공을 보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손흥민에게 보낸 패스는 기술적인 패스로 좋은 협력과 동료의 위치 인식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돈니 반 더 비크로부터 공을 받은 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슈팅으로 골을 기록하고 역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의 슛은 정확성과 높은 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회를 활용하는 섬세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지역 축구 전문가들을 만족시켰고 손흥민의 상황 마무리에서의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상황 직후 많은 팬들과 축구 분석가들이 돈니 반 더 비크의 결정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더 좋은 위치에 서 있었고 더 높은 득점 가능성을 가진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가 공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는 에버튼 페널티 박스에 더 가까운 위치와 뛰어난 득점 능력으로 돈니 반 더 비크가 그에게 패스했으면 더 좋은 골 기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팬들과 축구 분석가들의 비판은 돈니 반 더 비크의 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대신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에게 패스한 것이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가 더 좋은 득점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에게 패스하지 않은 것이 선수들 간의 협력에서의 결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선수들 간의 협력에 관련된 복잡한 요소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돈니 반 더 비크의 결정은 단순히 선수들의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각 선수의 능력과 경기의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돈니 반 더 비크는 손흥민이 자신의 득점 능력으로 인해 그 상황에서 더 좋은 득점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돈니 반 더 비크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손흥민에 따르면 돈니 반 더 비크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 그는 옆에서 달려가며 돈니 반 더 비크가 그에게 패스하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돈니 반 더 비크의 결정이 단순히 선수의 위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득점 능력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슛이 종종 각도에 제한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골키퍼의 약점을 노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골키퍼의 두 다리 사이의 틈새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기회를 활용하고 골을 넣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에 따르면 손에게 패스한 결정은 돈니 반 더 비크가 그의 득점 능력과 경기의 특정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패스하기로 한 결정이 위치 요소만이 아니라 선수의 실제 능력에 기반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가 더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돈니 반 더 비크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득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신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니 반 더 비크가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에게 패스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돈니 반 더 비크가 패스를 시도하기 전 3초 동안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의 비정상적인 발 움직임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발 움직임은 돈니 반 더 비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는 불안정한 발 움직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니반 더 비크가 패스를 결정할 때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의 불안정한 발 움직임이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결정이라고 느끼게 했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고의 골잡이 중 하나이며 중요한 상황에서 그의 안정성은 돈니반 더 비크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흥민은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매우 정확한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경기와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으며 이는 돈니반 더 비크와 같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합니다. 손흥민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높은 압박 속에서도 공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상대의 압박이나 이상적인 각도가 아닐 때도 정확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돈니반 더 비크의 손흥민에게 패스한 결정은 단순히 선수들의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능력과 중요한 상황에서의 안정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돈니반 더 비크는 손흥민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골 기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돈니반 더 비크와 손흥민 간의 관계와 이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니반 더 비크는 손흥민과의 좋은 협력과 그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신뢰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특정 상황에서 더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또한 경기 상황과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의 안정성과 마무리 능력은 그가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따라서 돈니반 더 비크가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 대신 손흥민에게 패스한 결정은 단순한 축구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선수들 간의 관계와 이해의 복잡성을 반영하며 축구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평가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돈니반 더 비크의 결정은 경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긴장된 상황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수들은 팀의 동기, 경기 상태, 동료의 위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일 시각이나 하나의 행동만으로는 이 결정의 복잡한 성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 간의 관계, 협력 능력, 전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불공정함과 상반된 의견의 압력이 여론과 전문가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축구에서의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돈니반 더 비크의 결정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한 분석과 선수들의 능력 및 역할, 특히 손흥민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과입니다. 이는 동료에 대한 존중과 팀 전술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니반 더 비크가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 대신 손흥민에게 패스를 선택한 것은 우연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계산과 선수들 간의 협력을 반영합니다. 이 결정은 손흥민의 기회 활용 능력, 경기 상태, 선수들 간의 전술적 협력 등 여러 요소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신중한 분석과 선수들의 능력 및 상황에 대한 이해의 결과이며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닙니다. 위의 분석을 통해 돈니반 더 비크가 손흥민에게 패스하고 리차리송 드 안드라드가 무시된 것은 단순한 협력의 실패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는 신중하게 계산된 결정으로 축구에서의 이해, 협력, 전술을 반영합니다. 이 결정은 축구에서 동료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과 상황에 대한 깊은 분석이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